그 도시는 냄새로 먼저 알 수 있었다. 향신료와 가죽과 땀이 뒤엉킨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를 팔고 사는 냄새. 방랑자는 북적이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선 좌판들 사이고 유독 긴 줄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황금삼. 이 교역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상단이 독점하는 영약. 먹으면 수명이 늘고 상처가 아물고 기력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대륙 전역에 퍼져 있었다. 방랑자는 줄 끝에 서서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어라, 진짜 황금삼인데? 그것은 진짜였다. 효능도 희귀함도. 이 상단이 수백 년간 이 도시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방랑자는 황금삼을 내려놓으며 문득 한 가지를 생각했다. 이 상단은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약초의 자생질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상단 건물 한쪽 테라스에 이 상단의 부회장이라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는 30 중반.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거지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반듯한 인상이었다. 방랑자가 테라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자 그는 별다른 경계 없이 말을 꺼냈다.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 여행자시군요. 조금 설레어서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들려주시죠. 처음 회장님을 만난 건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썩은 과일을 줍고 있었죠. 회장님이 그냥 지나치시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죠. 부회장의 눈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기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느려졌다. 모래먼지 날리는 시장 골목. 넝마 차림의 소년이 버려진 과일을 줍고 있었다. 지나치던 노인이 멈춰서서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비결 첫 번째. 사람을 살 때는 능력을 보지 마라. 절박함을 봐라.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절박함은 살 수 없다. 어린 소년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다. 다만 그날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해가 흘렀다. 소년은 상단 건물 안쪽 방에서 두꺼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또래의 다른 소년이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상 회장이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소년은 상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날도 장부 근처에 오지 않았다. 비결 두 번째. 베풀어라. 단 반드시 기억하게 베풀어라. 잊혀진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 회장은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 뒤로 회장님 곁에서 자랐습니다. 배운 것들이 있어요. 첫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였습니다. 경쟁 상단이 저희 물건을 반값에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상단을 무너뜨리겠다고 했죠. 청년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상 회장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너머 창가에는 회장의 아들이 여성을 옆에 끼고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청년의 성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이. 비결 세 번째. 경쟁자를 죽이지 마라. 네 밑에서 일하게 만들어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 경쟁 상단의 대표는 이듬해 황금삼 상단의 몰류 책임자가 되었다. 청년은 그제야 상 회장의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했다. 부회장 자리에 오른 직후였습니다. 회장 아드님이 갑자기 여행을 떠나셨어요. 소식이 끊겼죠. 그때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밤이었다. 집무실에 촛불 하나. 상 회장이 부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눈빛은 부회장이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눈빛. 비결 네 번째. 진짜 비밀은 절대 문서로 남기지 마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부회장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며 처음으로 눈가를 건드렸다. 방랑자는 조용히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곧 회장님이 황금삼의 자생질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비밀을요. 저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외지인이며 이런 상회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당신에게요. 말하진 않으시겠죠? 방랑자는 그 자리를 떠나며 한 가지를 생각했다. 저 남자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심어준 것인가? 다음 날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절벽 협곡. 방랑자는 멀찍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상 회장은 앞장서 걸었고 부회장은 그 곁에서 반걸음 뒤쳐서 걸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잠겨 들어갔다. 저 아래 한계 속에 황금삼 군락이 있다. 내가 위에서 밧줄을 잡아줄 테니 내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라. 후계자라면 직접 봐야지. 부회장은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밧줄을 손에 감으며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회장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절벽 중간쯤 내려갔을 때였다. 아래에서 짙은 안개 사이로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황금빛이었다. 저기 상 회장님, 여기 너무 어두운데 잠깐 다시 올라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부회장이 가라앉으며 눈을 떴을 때 안개 아래의 세계가 보였다. 황금빛 뿌리들이 늪 바닥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들 사이에 오래된 뼈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 약초가 왜 이토록 오랫동안 이 상단만의 것이었는지를. 살려줘. 안개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상 회장이 돌아섰다. 그곳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방랑자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낯이 익었다. 상 회장과 아주 닮은 얼굴이었다. 상 회장의 눈가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무언가가 스쳤다. 이것이 진짜 황금삼의 진실이군요, 아버지. 그렇지. 배신당해 죽어가는 자의 원망과 고통이 이 뿌리를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약초는 절대 재배되지 않는다. 오직 이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지. 저 사람을 그토록 아끼신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군요. 그리고 이것이 네게 전해주는 마지막 비결이다. 5번째, 진짜 돈 버는 법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네 자식에게 물려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저기 빠진 분은 4번째까지밖에 못 들으셨던 이유군요. 아버지께서 절 숨기셨을 때 지하 서고에서 조상님들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았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절 대하신 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진짜 비법은 피로 이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법이란 걸요. 방랑자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안개에 지워질 때까지. 황금삼은 진짜였다. 효능도 희귀함도. 단지 그것이 자라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부회장은 4가지를 배웠다. 그것들은 전부 진짜였다. 거짓으로 속인 게 아니었다. 다만 전부가 아니었을 뿐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끝내 몰랐다. 그리고 그는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믿고 싶었으니까. 이 상단을 이어받고 싶었으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겠다고 손을 내밀 때 한 번쯤 물어보라.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키워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절박하게 믿고 싶은 것인지를.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